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작년 12월에 국세청에서 보도한 12월 1일부터 10일간 수출입 무역 통계를 다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무역 누적 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누적된 적자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지난번 한국 무역 적자 최대에 이은 1997년 IMF 이후 첫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월 1일 2023년 1월 무역수지 현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되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재가공하기 때문에 국세청 10일 단위 무역 통계를 주로 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출과 수입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이 수출을 나타내고 주황색이 수입 규모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2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나죠. 동일 기간 동안 무역수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1개월 연속 무역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누적된 적자 규모는 마이너스 558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정도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보여주는 상징성이 따로 있죠. 나라지표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역수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초록색 바는 무역수지 흑자를, 주황색 바는 적자를 나타냅니다. 과거 가장 길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시기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였던 IMF 외환 위기 시기죠. 무려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규모는 마이너스 4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인 2023년 1월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계속 갱신하는 중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나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반박 불가인 팩트죠. 하지만 연속해서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과거 위기 사례가 주는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고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무역 통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우리나라 1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입니다. 작년 12월에도 전월 대비 낮아진 품목별 규모는 올해 1월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주요 10대 수출 품목 규모의 24%를 차지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감소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선박입니다. 전월 대비 10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고 감소율은 마이너스 42.6%입니다. 10가지 품목 중에서 2가지만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무선 통신기기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무역 통신기기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생각납니다. 다음은 2022년 1월과 비교하는 전년 동월 대비 1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은 마찬가지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다고 들었지만 반토막 날 정도로 수요 감소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음은 철강 제품입니다. 철강 제품은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데요. 경기 화랑 시기에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철강 사용이 늘어나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정도를 보아 확실히 작년과 비교해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네요. 반대로 증가한 품목들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에 현대 기아차가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죠. 선박의 경우는 전월 대비로 봤을 땐 큰 폭의 감소였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했네요. 주요 수출 교역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수출 규모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 교역국인 중국입니다. 올해 초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와 외교적인 문제로 리오프닝 혜택을 받지 못했죠. 다음은 전세계 소비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앞선 중국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무려 65%입니다. 이 세 곳의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게 지표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 감소는 우리나라에게 좋지 않은 신호죠.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전월 대비 20.4%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입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전월 대비 10대 주요 수입 품목 규모입니다. 변화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물가 상승률의 주요 원인을 고르면 원유 가격 하락입니다. WTI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70불까지 하락했는데요. 같은 양을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낮아진 가격으로 수입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앞선 수출 품목 규모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를 확인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설비 투자는 위험성을 높이죠. SK 하이닉스 투자 감소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입 규모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상승한 항목은 가스입니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인 반면에 증가한 수입 규모의 이유로 정부에선 동절기 에너지 가격 안정세를 내세웠습니다. 겨울 한파를 대비한 예비 수요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수입 품목입니다. 1년 사이에 하락한 품목과 상승한 품목의 수가 비슷하네요. 처음은 원유와 석유 제품입니다. 작년 1월 WTI 유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며 14% 정도 하락했는데요. 유가가 하락한 수준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품목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무선통신기기입니다. 수입 무선통신기기를 대표하는 걸로 아이폰을 들 수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우리나라 아이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가격 상승은 미국의 리서치에 따르면 각 나라별 인플레이션보다 10% 정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마켓 쉐어 확대와 가격 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상승은 어려운데요. 아이폰 수입 비중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워 설비 투자 정도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국가별 규모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받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과는 반대로 대중국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과 호주입니다. 중국과 함께 이 세 곳 나라의 특징은 글로벌 제조 기반 시설이 위치하는 것과 원자재 주요 수출국이란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수입 규모를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연방 수입 규모 감소는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하락이 주 요인이죠. 재밌게 보셨나요? 12월에도 한국 무역 수지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전월 대비 하락한 주요 수출 품목에 반도체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반도체 수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죠. 앞서서 과거 IMF 외환 위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체력은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속 무역 수지 적자와 누적 적자 확대는 절대 가벼이 여길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과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이 올 연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선 기대하는데요. 하루빨리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수출 대국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1997년 IMF 이후 첫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